이번 영상에서는 페드가 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했는지 알아보고 박살난 초전도체를 알아보고 HABT 로보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도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페드가 금리를 올립니다.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도 금리도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페드가 걱정하면 투자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페드는 왜 걱정할까요?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2022년 10월 7.7%, 2023년 1월 6.4%, 2023년 4월 4.9%, 그리고 2023년 6월 3%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3.2%로 소폭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살짝 고개를 치켜드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드는 미래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습니다. 알파벳도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지 환율은 1340원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도 하락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다가 밑골이 달고 반등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HAB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엘레바는 가남 전문가들과 화상회의했습니다. 엘레바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시장성을 평가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인들도 참가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부알파 교수는 이 필드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큰 숫자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은 치료 중단율이 4%입니다. 낮죠. 소라페닙의 치료 중단율은 4.5%입니다. 유사하죠.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NCCN은 암의 종류별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가남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아테졸리주맙 플러스 베바시주맙을 권고합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70%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올까요? 최근에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34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 570만 명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1.2배나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기전은 모릅니다. 당뇨병이 많아지면 암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치료제도 많이 필요합니다. 초전도체 테마주는 박살이 났습니다. 서남은 하한가입니다. 장 초반부터 흔들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심정지 차트죠. 서남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발표에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하는데 너가 뭔데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느냐? 네이처입니다. 미안합니다. 입수할게요. 입수. 원익 P&E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제목에 박아버리면 어떡하냐고 잔인하죠. 인지컨트롤스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이처는 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초전도체는 전기저항도 0이고 공중부양도 합니다. 초전도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갑자기 전기저항이 0이 됩니다. 전기저항이 급격히 감소하면 초전도체입니다. LK99는 전기저항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말 초전도체 같았습니다. 진짠가? 초전도체는 공중부양도 합니다. 공중에 둥실둥실 뜹니다.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 때문입니다. 스티로폼 공을 빨대로 불면 공중에 뜹니다. 공기가 밀어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립니다. 자석의 자기장은 초전도체를 뚫지 못합니다. 뚫지 못하면 밀어냅니다. 그렇게 초전도체가 밀려나서 공중부양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LK99가 공중부양했습니다. 신기하죠? 해외 연구자들도 따라서 LK99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아무도 LK99의 공중부양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네이처가 숨통을 끊었습니다. 한양 ENG는 장대음봉입니다. 만약 LK99가 상온 초전도체였다면 값싸고 성능 좋은 MRI가 나오고 일본과 독일만 이용하는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되고 초전도체 연구로 5번이나 나왔던 노벨상이 6번째로 나오고 전기저항이 없으니까 발열 없는 노트북을 돌리고 입자가속기도 돌리고 모든 전력 설비들의 성능도 높아졌을 겁니다. 아쉽죠? 고려 제강도 하락했습니다. 8개 종목이 대폭락했습니다. 테마주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 현상 치는 모비스를 안 볼 수 있을까요? 다음날 장대음봉입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예쁘게 날아가고 있었죠. 다음날 장대음봉입니다. 파워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마크 P가 똑같습니다. 아모텍은 오른 것도 없는데 장대음봉입니다. 폭탄 돌리기를 알고 투자하지만 내가 꼭지를 잡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안 잡죠. 그 와중에 신성 델타테크는 상승했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강력합니다. T-로보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T-로보틱스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날도 양봉입니다. 추세가 좋죠.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을 만듭니다. 진공 로봇은 진공에서 사용하는 로봇입니다. 왜 진공에서 사용할까요?
필요할까요? 반도체가 진공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불순물 때문에 진공이 필요합니다. T-로보틱스는 반도체 진공 로봇을 만듭니다. 반도체 진공 로봇은 웨이퍼를 옮겨줍니다. 진공 로봇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일본 기업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T-로보틱스가 해냈습니다. 2008년에 진공 로봇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진공 로봇은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직접 만듭니다. 진공 로봇의 크기는 상당합니다. 왼쪽에 사람보다 크죠. T-로보틱스는 대부분 중대형 로봇을 만듭니다. 60%죠.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시장 점유율은 17%로 전세계 매출액 1위입니다. 전세계 1위 기업에 진공 로봇을 공급한다?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T-로보틱스의 매출은 대부분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에서 나옵니다. 57%죠. 패널은 평평하고 직사각형인 판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 패널과 디스플레이 패널이 존재합니다. 평평하고 직사각형이죠. 디스플레이 패널인 OLED는 진공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이 필요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로보틱스가 OLED용 진공 로봇을 만들 수 있게 기술 개발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을 만들고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진공 로봇으로 OLED를 만듭니다. 최근에 애플은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비전 프로에 LG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공급해 왔습니다. 애플의 메인 디스플레이 협력사입니다. 비전 프로에도 LG 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비전 프로는 외부와 소통하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합니다. 비전 프로의 가격은 450만원인데 비전 프로의 원가 중 50%가 디스플레이입니다. NH투자증권이 비전 프로의 제조 원가를 파악했는데 3,500달러 중 1,500달러가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의 절반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와 외부 OLED가 있는데 다른 겁니다. 마이크로 OLED는 크기가 작습니다. 마이크로 OLED는 소니가 공급하고 외부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합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는 9년 만에 신제품입니다. T-로보틱스는 진공 로봇을 만들고 LG 디스플레이는 외부 OLED를 만들고 애플은 비전 프로를 만듭니다. T-로보틱스가 정말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T-로보틱스는 수주 상황을 고려해 2025년까지 현재 시설을 2배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T-로보틱스는 매출액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출액은 주춤했습니다. 다시 증가할 수 있을까요?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혹시 T-로보틱스도 흑자 전환할까요? 2023년 6월에 애플은 비전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6월부터 T-로보틱스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미국 출시는 내년 초, 한국 출시는 내년 말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신제품을 만들 때 전에 없던 기술과 부품을 채택합니다. 이번에 마이크로 OLED를 채택했는데 메이저 기업이 상용화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OLED-온 실리콘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마이크로 OLED는 소니가 공급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마이크로 OLED를 개발하기 위해 SK 하이닉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는 OLED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빌렸습니다.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하며 내 눈엔 돈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성경지명이죠. 돈이 보이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원 차입은 아마도 애플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T-로보틱스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로보틱스는 파생 상품에서 거래 손실이 발생했는데 316억 원입니다. 놀랄 수 있지만 주가가 10이나 BW의 전환가액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평가 손실일 뿐입니다. 주가와 전환가액이 차이 날수록 더 커집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오르면 평가 손실이 생기고 주가가 내리면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파생 상품은 단기 손익을 구성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영업의 손익으로 순이익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억 원인데 단기 순이익은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370억 원이 찍힌 겁니다. 금융비용으로 3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듯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려면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